이번 시간은 베트남 특수 1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물품 군납, 근로자의 송출, 기업 진출을 통한 건설 용역 수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이제 이를 특수 1, 특수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특수에 따른 외화 수취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베트남 특수의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수출이고, 둘은 군납이며, 셋은 군인 기술자의 송금이며,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상품 수출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일반 상품이 수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납은 주월 한국군이나 주월 미군에게 물품, 용역, 건설공사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물품 군납은 군인들이 쓰는 물품을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용역은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미국 군수물자를 배에서 하역하고 또 그것을 기지까지 수송하는 용역이라든가, 미군이나 한국군의 군복을 세탁하는 세탁 용역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건설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직접 수주하거나 건설 공사의 일부분을 하청받아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설 군납이 되겠습니다. 군인 기술자의 송금은 군인과 기술자가 베트남에서 받은 봉급 중 본국에 송금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보험금이라든가 베트남과 관련해서 특별 보상 지원을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네 항목 중에서 물품, 용역, 건설 이 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군납이 제일 큽니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 4억 6,800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군인 기술자의 송금이 약 3억 7천만 달러입니다. 나머지가 상품 수출로서 한 9,400만 달러, 또 기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베트남 특수의 총액이 약 10억 달러이고, 이것을 이 기간 중 전체 수출액과 비교하면 5분의 1, 20%에 해당합니다. 매우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특수는 또 연도별로도 부침이 있습니다. 전투병 파병이 이루어진 1965년에 1,900만 달러였다가 이듬해부터 급증합니다. 1966년도에는 6,300만 달러로 늘어나고 1967년에는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점점 늘어서 1969년과 1970년에 1억 9천만 달러로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에는 전체 수출액이 6억 2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30% 가까운 1억 9천만 달러의 외화를 베트남에서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특수의 절대 규모가 가장 크면서 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해가 바로 1969년이었습니다. 군납을 통한 외화 수취액은 4억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이 약 2억 2천만 달러 가까이 되고 물품 군납이 약 2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건설공사 수주는 5,300만 달러로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인 기술자의 송금 중에서는 군인의 송금이 아무래도 더 크고 기술자의 송금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항목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상품 수출과 물품 군납입니다. 먼저 일반 상품 수출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또 한미 관계가 좋아지면 베트남에 대한 한국 상품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특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유력한 수출품 중에 하나가 아이언도 철판이었습니다. 흔히 함석판이라고 부르는
그 철판에 아연 도금을 한 것인데 지붕의 물바지 같은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한때 이 아연도 철판이 베트남에 많이 수출됐었는데 원조 자금에 대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국산 물품을 사야 한다는 정책 때문에 아연도 철판 수출길이 막힙니다. 이 원칙 때문에 대베트남 수출 총액은 최고 약 1,500만 달러 정도, 적을 때는 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물품 군납입니다. 이것은 주월 한국군이나 주월 미군 또는 월남군이 쓰는 물자 중에서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한국군용 물품 군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품 군납의 가액을 보면 1965년도에는 1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 1000만 달러로 늘고 최고로 늘어난 것은 1970년인데 5,700만 달러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00만 달러, 1,500만 달러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중에 K-레이션은 1968년도부터 납품되기 시작해서 1968년 1,270만 달러, 1969년 1,26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군용 전투복 납품도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도에는 300만 달러, 1967년도에 260만 달러, 그러다가 1968년, 1969년에는 약 500만 달러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글화라고 해서 한국 군인이 신던 전투화가 있습니다. 이 전투화도 약 한 500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시멘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 군납은 주로 한국군용 물품 군납이었습니다. 주월 미군이나 월남군이 쓰는 물품 군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미국의 성의 부족도 일부 있습니다. 미군 사용 물품을 납품하는 미국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 군납 업체들을 따돌리고 그 물량을 한국 기업에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미군용 물품 군납을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할 한국 기업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물품 군납을 확대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미군 측은 한국군의 물품이 부적절해서 군납을 받을 수 없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물품 군납의 대표 품목은 K-레이션입니다. K-레이션은 한국 군인의 기호에 맞는 군용식품이 되겠습니다. 전투 현장에서는 식재료를 요리해서 먹을 수 없으니 조리된 고기, 햄, 야채 등을 넣은 캔을 군인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이런 캔으로 구성된 전투 식량이 C-레이션입니다. K-레이션은 그를 본뜬 것입니다. K-레이션 모형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전시를 할 때 만든 모형품입니다. 앞줄의 양쪽 끝은 일반 배추김치이고 앞줄 왼쪽에 있는 것은 두부조림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것은 오이김치가 되겠고 뒷줄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꽁치조림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반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먹는 반찬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도 있고 또 은박지에 싼 인삼차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당시 커피보다는 차, 인삼차가 입에 맞는다 해서 인삼차도 이 K-레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용 식량은 전투원의 식량으로서 이렇게 작은 캔에 넣어져서 납품이 됐던 것입니다. 한국군은 고기와 빵만 먹어서는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치와 같이 한국 군인의 입맛에 맞는 부식을 제공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도 찬성했습니다. 이미 조리가 끝난 한국식 부식을 통조림에 넣고 그 통조림을 군인들에게 보급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선 통조림 공업의 육성이 필요했습니다. 1966년 5월 국방부가 전국의 통조림 공장을 현지 답사합니다. 9월에 우수한 통조림 업체를 선정하고 K레이션 납품 국영기업으로 대한종합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즉 한국군에게 K레이션 통조림을 납품하는 업체가 국영 대한종합식품이고 이 회사가 국내에 있던 우수한 통조림 업체들을 하청 공장으로 지정해서 각각의 부식들을 제조해서 납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조림 공정에 기술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식들 중 김치가 제일 중요한데 캔 속에 있는 김치의 저장성이 불량이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발효 과정에서 불량균 또는 잡균이 대거 번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치를 먹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김치를 고온 살균하면 김치가 김치찌개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깡통 내부 표면의 부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치는 어느 정도 산도가 있는데 깡통 내부 표면에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오랫동안 김치를 저장하면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온 살균의 공정 기술도 배워오고 또한 코팅이 된 주석판도 수입해서 가공합니다. 이렇게 통조림 저장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김치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7년 3월 당시 정일권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존슨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K레이션 납품에 대해서 합의를 얻습니다. 메뉴는 몇 가지로 할 것이며 주 요리는 무엇으로 하고 그 밖에 김치라든가 소금 또는 후추, 설탕, 인삼차 이런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K레이션의 납품가도 한 끼당 0.56달러로 아주 후하게 책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의 원재료가 되는 배추의 값은 매우 저렴했지만 여기에 고춧가루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재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해서 0.56달러로 아주 후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